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카피, 그 다음 라인을 그리는데 우리 폴라 트래킹 기억하시죠?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폴라 트래킹이 Z방향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Z축 방향으로 올라가요. 그럼 이 상태에서 100 엔터. Z축을 맞춰놓고 100 엔터.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좌표를 쓰지 않더라도 폴라 트래킹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Z축을 작업해 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카피, 그 다음에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시 카피, 다시 한번 또 카피. 자, 이렇게 세 개의 육면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개의 육면체가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3D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D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엔 3D인데 아니랍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면 돼요. 어떻게 됐나요? 화면이 제일 오른쪽 거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일정한 방향이 되어서야 비로소 3D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린 이거를 착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가면 착시를 이용한 박물관들이 되게 많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착시 현상입니다. 제가 폴라 트래킹과 오스냅 트래킹을 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착시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착시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면을 많이 돌려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화면 돌려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3D 할 때는 화면을 굉장히 많이 돌려보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UC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작업면 제어하기. UC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CAD는 크게 UCS와 WCS라는 게 있습니다. UCS는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 즉 사용자 좌표계를 뜻합니다. WCS는 월드예요.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 즉 전체 좌표계란 뜻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2D 명령어는요, 전부 다 XY면에서만 작업이 일어납니다. 모두 다 XY면에서만 작업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XZ나 혹은 ZY면에서는 작업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서클이 Z방향으로 안 그려져요. XY면에서만 그려집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화면이 있는데 XY면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X축, Y축 이렇게 있죠. 그러면 서클은 여기 있는 면에서만 그려집니다. 이면 방향에서만 일어나요. 서클. 자, 어떤가요? 맞나요? XY면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 XY면이 어디냐면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방 있죠? 바닥. 여기가 XY면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이 벽면은요? 이 벽면이 Z방향이 되는 겁니다. XZ가 되든 YZ가 되든.
이 칠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칠판도 XZ가 되든 YZ가 되든 Z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명령어는 전부 다 X, Y면에서만 일어납니다. Z가 들어간 방향에서는 절대로 작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 벽면에다가 원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벽면을 임시로 XY로 바꾸면 돼요. 내가 이 칠판에다가 원을 그리고 싶어요. 문자를 쓰고 싶어요. 그럼 이 칠판을 임시로 XY면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내가 작업하도록 임시로 XY면을 바꿔주는 거. 그게 UCS 명령어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대각선들 쭉 그릴 겁니다. 라인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간점으로 해서 제가 선들을 쭉 그렸습니다. 이 선들이 나오는 교차점에다가 원을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30 너무 크네요. 20으로 가죠. 서클 반지름 20 자,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면에 원이 그려진 거 맞습니까? 자, UCS 명령어를 실행하면 아주 많은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아주 많은 명령어들이 나오는데 3개이면 즉 3포인트만 쓸 겁니다. 이렇게 원점 그 다음에 X방향 한번 Y방향 한번 그러면 UCS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XY면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어떤가요? 원이 그려지는 방향이 바뀐 거 맞습니까? 다시 보세요. UCS 원점 X방향 Y방향. 자, 어떤가요? 해당 면 방향별로 원이 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CAD에서 특히 3D 작업할 때 UCS를 못 쓰면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와이어 모델링을 해볼 겁니다. 와이어 프레임으로 된 모델링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이 12개를 제가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3줄, 3줄, 3줄 이렇게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시고 한 번씩 따라해 보시죠. 자, 화면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자, UCS를 원래대로 되돌릴 겁니다. UCS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엔터. 그러면 UCS는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UCS 명령을 쓸 때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 했었죠. 자, UCS하고 그냥 엔터 치는 겁니다. 기본값이 월드이기 때문에 그냥 엔터 치시면 월드로 되돌아갑니다. 자, UCS 쓸 때요. 원점 클릭해주고 Shift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X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방향을 내가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없더라도 이와 같이 쉽게 UCS를 맞출 수 있습니다. UCS 엔터. 그러면 WCS로 되돌아갔고요. 자, 렉탱글 30,10. 자, 이렇게 생겼네요. 라인 20mm 카피 그러면 이렇게 정육면체가 만들어졌겠죠. 자, 이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음엔 어레이 쓰시면 돼요. 어레이 전체 선택하고 렉탱귤러 그러면 간격만 조절하면 되겠네요. 100 그 다음에 100 그러면
100mm 간격으로 제가 이와 같이 조절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12개를 만들었으니 한 개씩 조절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오소시에이티브는 끄셔야 됩니다. 오소시에이티브 저처럼 켜져 있으면 안 되겠죠. 오소시에이티브 끄고 그리고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자,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죠? 자, UCS를 바꾸시면 됩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즉 여기가 작업면이 되도록 바꿉니다. 그러면 옵셋 10mm 옵셋 10mm 그럼 나머지는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합니다. 카피.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UCS를 바꿈으로 인해서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옵셋한 뒤에 나머지는 필렛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쭉 이어서 봅니다. 이번엔 두 개를 연달아서 할 테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CS를 제가 이렇게 당겨 왔습니다. UCS 그리고 원점 X점 Y점 그 다음 옵셋 10mm 그 다음 필렛으로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디귿자가 이 앞면 말고 뒷면에도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피 이렇게 뒷면으로 카피한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고 선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UCS 원점 X점 Y점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자르고 카피 이렇게 앞면에서 뒷면으로 필렛으로 선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트림으로 하셔도 좋고 필렛으로 하셔도 좋고 나머지는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선들을 연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줄입니다. 역시 UCS를 옮겨옵니다. 원점 X방향 Y방향 라인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선을 그리고 옵셋 5mm 그러면 나머지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10,10 선을 대각선으로 그리고요. 함께 이동합니다.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까지. 자, 카피 뒤로 옮겨주면 됩니다. 라인으로 연결해 보세요. 또는 이 라인을 카피하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UCS를 또 끌고 옵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얘는 트림으로 자릅니다. 다시 옆으로 갑니다. 얘는
굳이 UCS를 땡겨올 이유는 없습니다.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모양 만들어져요. 자, 여기는 UCS를 가져와야 됩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옵셋 10mm 필렛. 자, 여기 있는 요 선들이 얼마만큼 가냐면 여기 중간까지 가면 돼요. 그러니까 카피 이렇게 갑니다. 이 끝점에서 중간점까지. 나머지는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중간에 트림으로 끊고 다시 라인 자, 이렇게 4개를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UCS를 가져오고요. 자, XYZ를 지정하지 않고 엔터 치면 원점만 이렇게 당겨올 수 있습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10,10 라인 카피 그 다음 자, 다시 한번 카피 아니 네 요만큼만 절반만 요만큼만 돌출하면 되는 거죠. 기준점이 여기 있는 거죠. 라인 카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출된 겁니다. 마찬가지 옆으로 가볼까요? UCS 원점 X축 Y축 라인을 미드 포인트에서 전부 다 그려냅니다.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은 필렛으로 선 정리를 하시면 돼요. 라인, 그다음 필렛. 자, 이렇게 생긴 모습입니다. 네. 다시 또 가볼까요? 라인, 중간점들을 다 연결하고요. 그 다음 똑같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필렛,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은 훨씬 쉬워요.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마지막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솔리드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솔리드 명령어입니다. 솔리드 명령어를 먼저 알면은 이 앞쪽 거는 엄청 쉬워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솔리드 명령어는 첫 번째로
폴리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폴리선이요. 자, 폴리선으로 만드는 명령어, P라인으로 만드는 명령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먼저 Pedi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Pedit라는 명령어로 폴리선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join입니다. 여러분들 명령어 잘 기억하시면 이거 나올 거예요. Pedit라는 명령어와 join이라는 명령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폴리라인 에디트 선택합니다. 그러면 얘는 라인이기 때문에 폴리라인이 아니란 말이죠. 캐드가 물어봐요. 폴리라인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예스. 여기 조인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조인 기능으로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폴리라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조인. 그러면 선택되는 거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예전에 공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P라인, 아니 Pedit 또는 조인이라는 명령을 활용해서 우리가 폴리선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두 번째, 패곡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패곡선과 계곡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패자가 닫혀 있다는 뜻이죠. 개자는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열린 도형이냐 닫힌 도형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닫힌 도형이어야만 합니다. 계곡선, 즉 열린 도형은 서페이스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자, 보세요. Pedit라는 명령어를 눌러보면은요, 여기 Close라는 메뉴가 떠요. 지금 도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열려 있죠. 그러니까 닫겠습니다 라는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닫힌 도형이라면 여기 오픈이라는 메뉴가 떠요. 열린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조인도 많이 쓰지만 Pedit도 많이 써요. Pedit에 있는 여기는 조인이 뚝 떨어져 나가서 조인 명령어가 된 겁니다. 조인에는 이런 기능이 없겠죠. 자, 얘는 패곡선이고 얘는 계곡선입니다. 제가 3D로 만들 거예요. 3D로 만드는 명령어는 extrude라는 명령어입니다. extrude, 돌출하다라는 뜻으로 돌출이라는 명령어입니다. revolve는 회전이란 뜻입니다. 돌출해서 면이 돌출해서 형상을 만들거나 면을 회전시켜서 형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돌출 기능을 쓸 겁니다. extrude. 자, 선택하고 엔터 치면 돌출 높이를 물어봐요. 돌출 높이입니다. 클릭해 보면 자, 3D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쉽죠? 다시 봅니다. extrude. 그런데 왼쪽 것과 오른쪽의 모양이 다르죠. 뭐가 다르나요? 면의 모양이 다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서페이스는 메쉬입니다. 메쉬 모형은 서페이스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쉬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물이라고 했습니다. 면이 그물처럼 생긴 거 맞습니까? 네. 오픈된 도형, 즉 계곡선, 열린 도형은 이와 같이 서페이스로 만들어집니다. 닫힌 도형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모형을 만들 때 오른쪽으로 만들어졌느냐 왼쪽으로 만들어졌느냐, 만약에 오른쪽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메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아, 이거 도형이 어딘가 오픈되어 있구나 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건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라인을 그리는데 실수로 이렇게 꼬았습니다. 조인.
도형이 여기 꼬인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도형이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건 아예 모형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계곡선, 패곡선은 그래도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꼬인 도형은 아예 불가합니다. 익스트루드 선택하면 아예 불가하다고 떠요. 이렇게. 어디 갔나요? 아예 이렇게 불가해요. 선택이 아예 안 돼요. 누르면 아예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cannot sweep or extrude or self intersection curve. 자기 스스로 교차한 커브라 돌출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와 버립니다. 이런 건 아예 안 됩니다. 그 찾아서 필렛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P라인이어야 됩니다. 폴리라인이어야 돼요. 두 번째, 패곡선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꼬인 도형은 아예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쓸 겁니다. 자,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얘를 똑같이 만들 거예요. 만들면서 명령어 몇 개를 더 설명할 겁니다. 자, 렉탱글 30,10 그리고 자, 폴리라인 맞습니까? 렉탱글과 폴리곤은 폴리선이라고 했습니다.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헤이트 오브 익스트루전 돌출 높이가 얼마인가요? 여기다 쓰시면 돼요. 20 엔터. 그러면 모양이 그냥 끝납니다. 뭐 더 이상 작업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레이를 쓰는 겁니다. 어레이 렉탱귤러 역시 똑같이 간격 100mm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 작업할 기본이 끝난 거죠. 자, 제가 원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50 카피 다시 카피 다시 또 카피 그 다음 익스트루드 제가 이렇게 돌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명령어는 바로 이겁니다. 솔리드 수정 명령어들이요. 솔리드를 먼저 수정하는 명령어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입니다. 오토캐드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됐어요. 생소한 게 아니고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정규 과정을 통해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 중에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는 집합입니다. 집합이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아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원 두 개 그려놓고 두 개를 합하면 그래서 이렇게 A 합집합 B 그다음 두 개를 교차한 부분을 그러면 A 컵 B 혹은 A 교집합 B 그 다음에 빼면은 A 차집합 B 이런 거 했었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집합을 고등학교 때 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유니온이 합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즉 도형 두 개를 동시에 합하는 걸 말하고요. 인터섹트는
두 도형의 교차된 부분을 남기는 것. 차집합은 서브트랙트, 서브트랙트는 차집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차집합 하나밖에 없어요. 자, A 합집합 B 또는 B 합집합 A, 결과물이 어떨까요? 다를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A 교집합 B, B 교집합 A, 결과물이 어떤가요? 같아요. 그런데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하고 결과물이 달라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는 A 도형, B 도형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동시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집합만큼, 서브트랙트만큼은 A 도형 선택하고 엔터,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자, 보세요. 유니온. 자, 도형이 두 개가 있죠? 선택합니다. 둘 다 동시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나로 겹쳐진 거 맞나요? 다시 봅니다. 인터섹트, 교집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서브트랙트를 할 겁니다. 서브트랙트. 그러면 먼저 원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뺄 거를 선택해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빠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원래 원본을 선택합니다. 엔터. 그 다음 뺄 거를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도형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또 봅니다. 여기 기타에 보시면 쉐이드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쉐이드가 음영이란 뜻이에요. 쉐이딩이 음영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쉐이드 모드.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명령어들이 나와요. 2D 와이어 프레임, 히든, 리얼리틱 쭉 나옵니다. 눌러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히든. 그럼 어떻게 됐나요? 뒤에 선 딱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리얼리틱, 사실감 있게. 컨셉, 음영 처리만. 모서리까지 회색으로, 스케치한 것으로, 반투명으로. 그 중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바로 이렇게 그레이로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거 여기다가 쉐이드 모드를 해볼까요? 자, 똑같이 제가 그레이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면을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어떤가요? 단순히 이렇게 돌출만 했는데 면이 생겨서 이렇게 막힌다는 얘기죠. 즉 솔리드 도형은 돌출만 하면 그냥 면이 알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이 쉬운 거죠. 2D 와이어 프레임을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로테이트 3D와 얼라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슬라이스, 로테이트 3D, 얼라인까지 이제 해야 비로소 이제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로테이트 3D하고 얼라인부터 봅니다. 자, 플랜. 자,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얼라인은 정렬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렬하다라는 뜻이에요. 갖다 맞추는 겁니다. 얼라인. 그러면 이 도형이 여기에 정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는 이 선 있죠. 이 밑면이 여기 수직면에 갖다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로테이트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소스 포인트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입니다.
첫 번째 원점이 첫 번째 목적지로 가라고. 자, 두 번째 원점이 두 번째 목적지로 가라고 했습니다. 서드 포인트, 세 번째 점까지 물어봐요. 3차원 도형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3차원 도형이 아니니까 그냥 엔터. 그랬더니 CAD가 물어봐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두 점과 이 목적지 이 두 점이 비례가 안 맞습니다. 맞출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NO. 갖다 맞춘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다시 보세요.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소스와 목적지를 지정합니다. 소스, 목적지, 엔터. 자, 이번엔 yes. 그럼 선의 길이가 맞아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비례까지 CAD가 알아서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얼라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3차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이 렉탱글,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면이 여기 있는 면으로 가야 되겠죠. 얼라인, 엔터, 원점, 목적지, 원점, 목적지. 그 다음 원점, 목적지. 자, 갖다 붙는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로테이트인데 로테이트 3D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테이트는 Z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게 로테이트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싶어요.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엄지손가락 있죠? 얘가 축의 방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즉 감싸지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따지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의 축의 방향,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감싸지면 이 말아 감싸지는 방향,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자, 보세요. 로테이트 3D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투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의 방향인 거죠. 축의 방향을 제가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요. 그러면 플러스 90도가 되겠군요. 여기다가 각도를 씁니다. 90도. 그러면 이와 같이 회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로테이트 3D 같이 선택하고 엔터. 투포인트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 90도 엔터. 그러면 이렇게 90도로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방향, 축의 방향을 내가 지정함으로 회전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로테이트 3D 선택하고 투포인트 원점 축의 방향 90도. 그러면 이렇게 쉽게 축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로테이트 3D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는 슬라이스까지 하면 됩니다. 자, 슬라이스는 자르기란 뜻입니다. 자르기예요. 자, 자,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그럼 역시 명령어들이 많죠? 근데 이 명령어 다 빼고 이 3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3D를 할 때는 이 세 점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3점, 내가 없애고자 할 점 하나, 원점, 그 다음 X방향, Y방향. 그리고 CAD가 물어봅니다. 포인트 온 데자이어 사이드. 데자이어드 사이드가 뭐냐면 내가 선택할 면이란 뜻이에요. 선택할 면 클릭.
그럼 잘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그 다음 keep both keep이라는 건 유지하다는 뜻이죠. 지금 면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졌는데 둘 다 그냥 유지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선이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12개를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12개를 이제는 모델링을 할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렉탱글 골뱅이 10,10 자, 익스트루드 자, Z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플러스겠죠.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 10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10,10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돌출하기 마이너스 10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볼까요? 렉탱글 10,10 카피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 서브트랙트 A 엔터 B B가 두 개인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렉탱글 골뱅이 10,10 이동하기 익스트루드 10mm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얘는 조금 어렵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대각선 그리죠.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고 이동하기 중간점과 중간점을 맞추시고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빠진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UCS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UCS를 바꾸지 않은 방법도 있고 세 가지가 되는군요. 다른 하나는 슬라이스를 쓰는 방법도 있고 제가 세 가지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UCS 원점 X점 Y점 자, 폴리라인 미드포인트에서 자, P라인 만들었죠?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런 모양 나오죠? 다시 봅니다.
UCS 원점 X점 Y점. UCS가 어떻게 됐나요? 틀어졌죠. 네.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렉탱글을 비스듬하게 그리는 거죠.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봅니다. 슬라이스 원점 X점 Y점 남길 부분 클릭.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슬라이스밖에 안 돼요. 물론 아까 UCS 바꾸는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X점 Y점. 대자이어 사이드는 반대쪽. 렉탱글 10,10 이동하기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똑같네요. 렉탱글 10,10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고 이동하기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다만 얘는 돌출을 5mm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니언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나로 붙어버리거든요. 자, 그 다음 렉탱글 골뱅이 15,10 카피.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가 두 개네요. 다시 봅니다. 렉탱글 골뱅이 15,10 카피. 이번에 세 개를 복사합니다. 세 개가 되게끔 합니다. 이렇게요. 익스트루드 얘는 그냥 전부 다 돌출. 이렇게 대각선 두 개는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가 세 개네요.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UCS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쓸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절반만 돌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UCS 원점 X점 Y점. 자, 폴리라인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고요. 익스트루드 얘가 절반만. 그래서 서브트랙트로 이렇게 빼내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먼저 이렇게 갑니다. 렉탱글 골뱅이 190,110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여기다 선을 그리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여기도 자, 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 옵셋 70. 네,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익스트루드 돌출돼야 되겠죠. 100mm. 카피. 이 십자가선이 바닥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쪽에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슬라이스를 쓰는 겁니다. 슬라이스를 4번 해야 돼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 X점 Y점. 대자이어 사이드는 반대로. 좀 모양이 이상하죠? 그냥 무시합니다. 원점 X점 Y점 반대. 다시요. 원점 X점 Y점 반대. 다시요. 원점 X점
y점 반대. 어떤가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졌나요? 네 번 하셔야 돼요. 원점은 여기 교차점이고 그 다음에 x점, y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점, x점, y점. 다시 보면 원점, x점, y점. 원점, x점, y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선을 조금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이제 여기 요 안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아까 공부했어요. 얼라인이라는 명령어. 얼라인. 자, 삼각형만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점은 여기 중간점이 여기로 옵니다. 요 소스가 여기로 오고요. 그 다음 이 끝점이 여기로 오고요. 마지막 이 끝점이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브트랙트로
익스트루드로 돌출하고 서브트랙트로 빼시면 됩니다. A 엔터, B 엔터. 네, 나머진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선들 다 지우면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모델링 할 겁니다. 얘를 모델링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하나 또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경로 돌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스트루드에 보시면 경로 돌출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똑같이 얘를 그릴 겁니다. 똑같이 얘를 그릴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반원 있죠. 요 반원이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돌출하면 그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얘는 원통이 이렇게 돌출해서 모양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돌출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렉탱글 골뱅이 400,280 분해하고요. 옵셋 100mm. 네. 필렛.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선, 이렇게 두 개의 선이 경로가 됩니다. 요 두 개를 조인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폴리라인으로 바뀌겠죠? 100mm 트림. 자, 그러면 이제 UCS를 바꿀 겁니다. UCS 원점 X 방향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Y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서클 100mm 그 다음 트림.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요 두 개를 조인하시면 안 돼요. 조인하시면 스플라인으로 바뀝니다. 물론 스플라인으로 모델링 하셔도 됩니다. 저는 P-에디트로 P-에디트로 할 겁니다. P-에디트. 자, yes, join.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카피. 이 중심선을 옆에다가 제가 다시 하나를 뽑아놨고요. 하나 더 써야 돼요. 얘 두 개 나옵니다. 경로 돌출이 두 개 나와요. 자,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엔터. 보시면 패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 패스를 쓰는 거예요. 이 패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패스가 경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모양이 그냥 그려집니다. 다시 볼까요?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돌출되는 거 맞죠? 이때 패스. 그래서 클릭하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이제 얘도 다시 옮겨오는데 이렇게 쿼드란트 포인트로 옮겨오시면 돼요. 이렇게 쿼드란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꼭대기에다 맞추고요. 그 다음 다시 렉탱글 골뱅이 80,40. 자, 이동하기 쿼드란트에서 미드와 쿼드란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바닥 있죠. 이 사각형의 바닥에서 이 원통의 바닥까지 높이가 60mm입니다. 그리고 얘는 반지름이 100mm고요. 그러니까 높이가 40mm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합니다. 돌출하기, 패스, 그리고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이.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다시 UCS를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바닥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보시면은요, 이 중심되는 부분, 이쪽에 중심되는 부분에 이렇게 30도 간격으로 선을 그려야 돼요. 이거 X라인 쓰시면 됩니다. X라인에
앵글 30도를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탑뷰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옵셋 100mm, 옵셋 120mm 이렇게요. 바닥에 이렇게 바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대충 하셔도 됩니다. 라인을 대충 끊습니다. 필렛, 조인. 자,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얘를 Z축으로 Z방향으로 30mm 이동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만큼 떠요. 그리고 돌출하는 겁니다. 익스트루드. 그래서 빼내는 겁니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네, 완성됐습니다. 이제 공부할 내용은 레볼브입니다. 레볼브는 단면을 회전을 시켜서 그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게 레볼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컵 같은 게 이렇게 단면이 있어서 회전해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레볼브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UCS부터 바꿔보도록 하죠. UCS 자, 원점 X축, Y축 이렇게 제가 X축, Y축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라인 아니 그 다음에 이제 탑뷰로 볼까요? 자, 라인 회전을 해야 돼요.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이 필요합니다. 회전을 해야 될 중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를 더 그려준 거고요. 그 다음 라인 50, 그 다음 100, 그 다음 45도로 가볼까요? 45도, 그 다음 옵셋 이만큼,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요. 다시 라인을 그렸습니다. 자, 컵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컵 모양 보이시나요? 자, 제가 이 위에다가 대략 옵셋을 한 요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옵셋을, 그리고 라인을 필렛을, 자, 그 다음 조인을 하죠. 조인 전부 다 이렇게 조인했습니다. 모서리가 각져 있으면 곤란하니까 필렛 반지름 2mm 폴리라인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필렛 처리했고요. 옵셋 1mm, 네, 다 이렇게 해서 폴리라인으로 두께를 만들었습니다. 라인 역시 조인,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저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레볼브라는 명령을 실행하면요, 회전할 도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도형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축을 선택하라고 해요. 두 점을 클릭하면 되는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아까 오른손 엄지손가락 얘기했었죠? 그러면 네,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 되는군요. 원점, X점. 그럼 회전되는 모습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 각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60도 엔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용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과제물을 해보도록 하죠. 이 과제물입니다. 이 과제물이 레볼브를 이용한 과제물입니다. 자, 똑같이 UCS를 먼저 뷰부터 바꿔볼까요? UCS를 똑같이 원점 X방향, Y방향 바꾸고 서클 반지름 70, 그 다음 라인 쿼드란트에서 4분의 1만 필요합니다. 4분의 1만 이렇게요. 4분의 1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되겠고, P-에디트, 조인, 네, 이렇게 P-에디트에 조인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시면 레볼브입니다. 레볼브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360도 엔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본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UCS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UCS하고 엔터 두 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 가운데다가 먼저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이렇게 사각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구멍을 낼 겁니다. 옵셋 50mm 아니지 25mm죠. 25mm를 위아래 그다음 라인을 그려서 마감합니다. 필렛 다시 조인 다시 돌출 높이는 40mm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A 엔터, B 엔터.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에는 이 중심선에서 오른쪽으로 옵셋 36mm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위쪽으로 옵셋 10mm 그러면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사각형 그리시고 얘 지우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돌출해 주세요.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두 번째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빼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있는 요 끝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라인을 이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 옵셋 54 여기네요. 렉탱을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익스트루드 20mm를 올립니다. 왜 20mm냐면 보시면 전체 높이가 40mm인데 이 바닥 높이가 20mm거든요. 그래서 20mm를 올리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20mm만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맞게 모양이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A 엔터, B 엔터.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자, 아래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됩니다.